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이상합니다 라는 글이 톡으로 왔습니다. 일본에서 여자분인데 한국인 여자분이 일본에서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보낸 내용입니다. 이 톡은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부터 이야기하던 거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배상 판결을 때렸을 때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일본 사람들을 잘못 감정적으로 건드는 거다. 이거 잘못 건들면 1876년에 강화도에서 조선 군인들이 그 강화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군 운요호에 대포를 쏴서 일본 군인을 죽여서 잘못 건드려서 그걸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맺게 되었고 그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30년 뒤에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망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작년에 12월에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그 전에 동해상에서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잘못 처리하면 일본에 대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도발을 하면 일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 40년에 걸쳐서 한국에 대한 정복전쟁 전략을 짤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일본에서 오늘인가 어저께 이 여교수분이 보낸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7개월 전에 예언한 얘기가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7개월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이 여교수님이 입증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교수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관장님 주변에 한국의 지도자층 리더분들이 많으시니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이 긴장감을, 일본의 긴장감을 전달해 주세요. 지금 일본이 이상합니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걸고 일본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에게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회수 압박과 능력에 상관없이 한국인 교수는 다음 학기에 수업이 사라지고 중요 직책에서 좌천되거나 그룹에서 배제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 며칠 동안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일본인 대학 교수님이 일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교수님이 한국인 여자 교수에게 당분간 교류를 자제하고 10월까지 한국에 있는 게 어떻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일본 교수님에게 묻자 그 일본 교수가 답장을 해왔는데 한국은 이번에 어쩌면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저는 무섭습니다. 그건 뭔가 일본 정부에서 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일본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을 일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경제적으로 한국을 굴복시키거나 정치적으로도 굴복시키거나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거나 뭔가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완벽한 항복선언 이런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처럼 제가 그리고 이번 7월달 내내 말했듯이 문재인이 무릎 꿇고 아베한테 항복의 무슨 협정서 비슷한 걸 쓰지 않고서는 이번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일본에 있는 한국인 여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 운동, 반일 운동 이런 거는 일본에서 신경도 쓰지 않고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이미 일본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한 치밀한 계략 속에 실행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무너뜨리기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국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는 거, 문재인 제거 전략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이 실각하는 겁니다. 일본과 굴욕적인 항복 협정을 맺게 되면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한테 찍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을 받고 있는 아베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베의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반도체 수출권을 터뜨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아니하게 한국 정부가 아베가 실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오판하게 만들어서 한국 정부가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교수는 한국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 여교수는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일본인 성향도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성향을 다 잘 압니다. 집요한 일본의 계획된 전략 앞에서 한국 문재인은 너무도 아니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7개월 전 작년 2018년 12월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알려줬습니다. 방송으로 7개월 전에 얘기한 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한국이 억울하다고 목소리만 크게 내고 또 주먹구구식의 눈앞에 반일 감정 따위만으로는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자, 이 여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냉정해야 하고 더 전략적이며 초긴장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수출 제재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뉴스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당연히 문재인도 해결책이 없죠. 자, 철없는 유튜버들은 일본이 피해를 입을 거야. 아베가 헛발길질을 한 거야. 아베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일본의 부채가 많아서 일본이 더 손해야. 라고 헛소리만 가득하고 그런 유튜브 방송만 하고 정작 이 위기를 직면해서 초긴장감을 주는 내용이 부진합니다. 이 여교수님은 작년 12월에 방송한
저 LA 시사 논평 방송을 안 들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일본은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국을 정복하는 전략을 짜 나갈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일본이 멍청한 짓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여 교수님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분은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이상한 기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여 교수가 혼자 오버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미 긴장하고 대비하는 편이 다 뺏기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재인이나 이 인간들이 하는 짓 보면요, 이번에 한국은 일본한테 다 뺏기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짓 할 겁니다. 예, 그 길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여 교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똘똘 하나로 뭉쳐 모든 걸 걸고 죽을 각오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말은 맞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 나가지 못하고 있죠. 똘똘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일본인들은 지금 똘똘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런 놈들이 지금 우파를 다 분열시켜 놨어요. 뭐 좌파하고 우파 분열도 마찬가지고. 다 갈갈이 분열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여 교수님이 똘똘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데 저는 아마도 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다 뺏기고 나중에 또 일본한테 정복당한 후회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제 예언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18년 12월에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